네, 50%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님 좀 편하게 직원한테 부탁해도 되겠네요. 이러다가 압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각각 가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네. 전부 다. 네. 못 물어보셨는데? 못 물어보셨는데? 못 몰았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 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저는. 사업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을 하죠. 근데 보통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는노무사 권미영입니다. 네, 오늘은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네, 법 적용이 다른데 그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두 분 대표님 모시고 한번 궁금하신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시면 아, 네. 네, 두 분 오늘 나오셨는데 인사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리고 신도림동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대표의 한동기라고 합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김영정 법무사라고 합니다. 5인 이상 그 직원을 두고 있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먼저 상시 근로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근무자는 매일 다르게 인원이 책정돼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사업장에 5명이 근무는 하는데 네네. 5명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네, 근무하는 요일이 다르다라고 네네. 하는 경우에는 가동 일수라고 해요. 우리 사업장이 네. 운영하는 날 네. 이거를 한 달 동안 네, 다 인원을 더하고 네. 다시 그 인원을 그러니까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총 인원 근무하는 인원은 5명인데 매일 만약 2명씩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안 되겠죠. 항상 매일같이 일하는 근무자가 5명 이하이면 네. 5명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상시 근로자서가 네. 5명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저도요. 네, 저희 사무실에는 그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네, 재택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겠죠? 네,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근무 장소만 네네. 회사가 아니라 집인 거죠. 하나 더 지금 궁금한 네. 게 생겼습니다. 혹시 대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요,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업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를 제외하고 네, 이제 상시 근로자들을 판단합니다. 네,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면 그 정규직 직원만 몇 명이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아르바이트는 우리가 근무 시간이 짧거나 그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좀 덜 나오시는 이 경우도 당연히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라는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우리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 되셨잖아요. 법무사님 같은 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사교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 노동관계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연차라든가 이런 것들 다 챙겨주셔야 되고요. 상시 10인이 넘어간다? 그러면 회사에 사교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 즉 복무규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걸 만드셔서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노동부 점검이 나왔을 때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 먼저 1차적으로 감독관님께서 언제까지 만들어서 접수하셔라 라고 보통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경우도 봤는데 이제 진정사건이 들어갔어요. 근데 감독관이 보니까 이제 사업장 점검을 나온 건 아니고 진정사건이 접수가 돼서 이제 보니까 감독관이 10인 이상 사업장이네? 그럼 취업규칙도 제출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저희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감독관님께서 빨리 만들어서 네, 신고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사교를 만들어 놓는 건 괜찮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법에서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네, 만드셔도 무방합니다. 누가 만들어주나요?
회사에서 만드셔야죠. 회사에서 그렇죠. 회사에서 원하는 네, 아는 노무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권미영 노무사님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부부 중 한 명이 대표 사업자이고 한 사람은 이제 뭐 직원 겸 관리자 겸 이렇게 일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사업자 사용자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근로자로 네. 가야 되나요? 그 사업주와 그 동거 친척 같이 사시는 네. 분은 사업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아닌 네,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대상인 네, 거네요. 그렇죠. 우리 감독님이 어. 좋은 질문 많이 오, 하시는데요. 진짜요? 네, 좋은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똑같은가요? 네, 어떤 거? 저희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같이 그렇죠. 한다. 사업주로 간주할 수 있는 아, 거죠. 그래요? 네. 동거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만 여기서 제가 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을 하죠. 근데 고용산재는 보통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특히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법무사님도 네, 대표이시긴 하지만 실제로 뭐 각급 등기소나 이런 데 직접 가실 거예요. 네, 그러다가 혹시라도 다치실 수도 있죠. 네네. 네, 이런 경우에 법에서는 사업주지만 내가 대표자지만 근로자들과 똑같이 일을 한다. 그래서 나도 산재 혜택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특례 가입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노무사 사무실에서는 노무법인 대표님들이 이걸 다 가입을 하세요. 아. 왜? 이게 산재보험료가 어떻게 뭐 금액이 아주 많이 납부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일을 하다가 다칠 수 있거든요. 네. 저희도 노무사들도 이제 지청에 네. 대리인으로 출석을 하고 하다 보면 혹시라도 네,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그 말씀은 네, 저처럼 사업주이지만 현장에서 같이 근로자들과 일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네, 있게 산재보험 되는 같은 건가요? 경우에는 별도의 내가 가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 가입은 아니고요. 네. 그 산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꼭 그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실제로 그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신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산재로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특례 가입을 안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네. 그 사고, 교통사고였는데, 변호사님들도 뭐 지방에 변론 네, 아니면 자주 이제 나가셔야 사무실 되니까. 근처에서 이제 건널목인가 건너시다가 아무튼 네. 그렇게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랬는데 좀 상태가 너무 심각했어요. 근데 이 사고를 내신 분이 그 배상할 그러니까 배상할 능력이 없는 분이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보험을 드셨다면 다행인데 이제 그때 당시 저한테 네. 그 같이 근무하시던 사무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기존에 사실 산재 가입을 하셨었어야 된다. 대표자이지만 지금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산재 처리는 좀 어렵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그런 케이스를 봐서 제가 좀 네,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장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회사들 중에서도 대표님들께서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고 네, 대표님께서 네, 선택하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리긴 합니다. 저도 내일 당장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친구들이 52시간 이상을 넘길 일은 별로 없긴 한데요. 혹시 그거의 적용 대상인지가 궁금해요. 네, 우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연장 근로하면 50%를 가산해서 즉 시급이 10,000원이다. 그러면 15,000원을 줘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네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가산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네, 좀 많이 다르죠. 네, 임금 계산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 대표님은 연장 근로를 했다. 그러면 시급 곱하기 150% 1.5 해서 주셔야 되고 5인 미만 사업장 대표님은 네, 시급 곱하기 1 100%만 주셔도 네, 법 위반이 아니다. 네, 네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저희 같은 카페를 운영하는 또는 요식업 계통에 계신 분들은 그날의 컨디션, 영업 컨디션에 따라서 좀 한두 시간 좀 더 해줘
이런 게 급하게 요청하는 경우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내 경우는- 근무 시간보다 더 하는 거를 연장근무. 원래 우리 약속한 시간보다 네네. 더 근무하는 걸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네. 네, 그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네, 50%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님 좀 편하게 직원한테 부탁해도 되겠네요. 아, 저는 머리를 좀 계산해야 되고. 네, 근무 시간도 지키셔야 되고 네. 네, 시급 계산도 네, 하셔야 되고 네. 이러다가 압도급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더 주시는 건 상관없죠. 아, 네. 근데 일단 법 준수 여부를 물어보시면 네, 음. 연장근로 50% 가산은 안 하셔도 아. 된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아니,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50%더 가산해서 줄게라고 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으세요. 아.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게 네네. 법 준수에 대해서 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연장근로 말씀하셨는데 연장근로가 그 야간에 연장근로 하게 되면 네. 추가로 더 줘야 되는 게 네, 있나요? 맞습니다. 좋은 네. 질문 해주셨어요. 연장이면서 야간이다. 그러면 연장 50%, 야간 50% 각각 가산해 주셔야 아, 돼요. 정말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겠네요. 연장근로 찍을 때. 네, 일단 10시, 우리가 야간 근로는 네. 저녁 10시부터 일일 오전 6시까지예요.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시까지 마치고 7시부터 예를 들어서 밤 12시까지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7시부터 10시까지는 연장 근로 50%. 근데 10시부터 12시까지는 연장 근로이면서 야간 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장 50%, 야간 50% 각각 가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시급이 예를 들어 10,000원이다. 그러면 7시부터 10시까지는 15,000원을 주시면 되고 네. 10시부터 12시까지는 20,000원을 주셔야 돼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네. 그럼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그 경우는 저희처럼 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지. 아니요, 가산수 5인 미만 네.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각각 가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네. 전부 다. 네, 어. 다릅니다. 네. 그게 원래 있었던 적용인가요? 네, 원래 있던 법 적용입니다. 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대부분 사업장들은 네네. 50% 가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고생했으니까 그래 그렇죠. 늦게 퇴근하니까 이렇게 좀 챙겨주시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못 모르고 줬는데. 못 모르고 줬는데. 못 모르고 줬는데. 못 몰았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알고 줬다고 얘기하세요. 알고 그렇죠. 알고 알고 줬습니다. 저한테 너무- 예전에 연차 관련해서 또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지금은 뭐 노무사님 돈 받아서 잘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연차, 월차 개념도 없었어요. 네. 어떤 게 맞나요, 연차, 월차? 일단 지금 월차라는 용어는 없어졌습니다. 아마 네. 우리 김 대표님께서 처음 사회생활을 하실 때는 월차가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그때는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토요일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근무할 때는 월차, 연차 따로 있었고요. 그 이제 주 40시간이 되면서 네, 이제 경영계에서 월차, 연차 다 하면 1년에 22일이었어요. 너무 많다. 왜냐면 22일이면 사실 근로날짜를 좀 한 달을 휴가를 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법이 그것들을,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월차라는 것을 네, 없애고, 용어도 없앴고요. 연차로 통일을 했습니다. 네. 연차 일과가 제가 알기로는 연 15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간 날, 이거를 다 제하고 추가로 더 15일을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맞나요? 네. 이 맞아요. 부분은 사실 그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네네네네. 과거에는 우리 달력의 빨간 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정확한 명칭으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입니다. 즉, 이날은 관공서가 하지 않아요 라는 뜻인 거지, 이날을 민간 기업이 놀아요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네, 그럼 결국은 그날 근무를 해도 된다. 네, 근무를 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근데 최근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관공서 공휴일도 민간에서 적용을 해라라고 법이 변경이 됐고요. 2022년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회사들이 이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로 쓰자라고 합의를 할 수 있었어요. 직원들이랑. 합의를 네, 해야 해서, 되는 예, 거였어요? 네, 그래서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하자. 네, 이게 합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5인 이상,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이런 데들은 이미 벌써 적용이 됐고요.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도부터는 네, 소위 말하는 달력의 빨간 날을 제외하고 연차를 별도로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빨간 날에 꼭 근무를 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네, 뭐 미용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보통 서비스 업종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날 근무하는 대신 이날이 만약에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원래 휴일 근로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휴일 근로수당이 아니라 네, 요날 일하는 대신에 다른 날 쉬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다른 날이 이 빨간 날이 소위 말하는 빨간 날, 달력의 빨간 날이 근무일이 되고 다른 날이 휴일로 맞바꿀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합의서는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가 혼자 결정해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직원들하고 네, 합의를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은 꼭 이날 업무를 해야 되는 사업장이니 이날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신 다른 날로 휴일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별도의 휴일수당 지급 없이 휴가라고 해야 되네. 별도의 휴일수당에 별도의 휴일수당 지급 없이 휴일을 더 부여하시면 됩니다. 뭐 여름 휴가 뭐 이런 것도 연차와 별도로 줘야 될까요? 네, 여름 휴가가 연차 유급 휴가와 별도다 이렇게 많이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경조사 휴가라든가 우리 여름 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연차 유급 휴가로 사용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대표님들 대부분 정서상 내가 경조사인데 또 연차를 쓰라고 하기는 그래서 뭐 어떤 사업장은 5일까지는 내가 경조사 휴가를 더 줄게. 그리고 혹시 너가 5일 이상 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좀 길게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제 5일은 경조사 휴가를 주고 조금 더 가는 건 너희 연차 유급 휴가에서 가라. 이렇게 운영하시는 사업장도 제가 봤어요. 아까 미용실 얘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미용실은 주중 쉬는 휴일이 없잖아요.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쉬죠. 그렇게 네. 하는 건가요? 직원들끼리 보통 쉬는 요일이 다릅니다. 우리가 주휴일은 보통 다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주요일이 일요일은 아니고요. 직원마다 쉬는 날이 주휴일이 다를 수가 있죠. 네. 네. 제가 만약에 일, 월, 화, 수, 목을 일을 하고 그렇죠. 금토를 쉰다. 네, 그러면 가능합니다. 제가 금토가 주휴일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루는 무급 휴무일이 됩니다. 무급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하루 8시간씩 만약 5일을 일을 하셨다면 하루는 유급 돈을 받고 쉬는 날이고요. 하루는 출근할 의무도 없고 돈을 줄 의무도 없고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없고 사업주는 돈을 줄 의무가 없는 날을 휴무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는 휴무일이 되고 하루는 주휴일이 되는 거죠. 즉 돈을 받고 쉬는 날, 유급 주휴일. 네. 제가 이번에 좀 느낀 건데 그 세무사님이 중간에 이제 한 달을 다 못 채우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고되는 금액이 그 달에 얼마인지 계산해서 직원 급여를 줘야 되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계산한 거하고 달라지더라고 금액이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건가요? 그렇죠. 토요일. 저는 실제로 나와서 근만 날짜로만 숫자 계산해가지고 계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틀 쉬어도 그 중에 하루는 유급이니까 그렇죠. 그 날짜도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틀려질 수가 있겠네요. 네. 예, 그게 맞는 거네요. 네. 그렇구나. 내가 계산하면 틀리겠구나 항상. 그게 얼마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그렇죠. 늘상 더 주긴 하는데 궁금하더라고. 그렇죠. 그 유급주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일, 월, 화, 수, 목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꼭 5일만 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 40시간이 법에서는 주 40시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주 5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7시간씩 5일 일하시고 하루는 5시간만 일을 했어요. 이것도 주 40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3일을 일했어도 40시간은 안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시간씩 4일을 일했다. 근데 하루 8시간이 넘어가는 게 연장이니까
소정근로 시간은 8시간 곱하기 4일, 네네. 32시간이 되는 거고요. 아,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 해서 연장근로가 8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정근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이 안 되는 거죠. 안 이 되는 케이스는 거네요. 주휴수당이 더 적게 나가요. 아, 많은 걸 물어보셨어요. 너무 복잡한데요? 복잡합니다. 그만 물어볼게요. 대표님들 다 똑같으실 텐데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그 격리가 돼서 쉬게 되면 이게 어떻게 유급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연차 휴가로 이렇게 대체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 걸린 경로도 음. 일단 중요하겠죠. 아, 네, 우리 사업장에서 걸린 건지 외부에서 또 걸린 건지 중요할 거고,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 뭐 병원이다. 그러면 이제 환자 때문에 내가 만약에 확진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겠죠. 업무 중에 확진이 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회사 외에 업무 외의 업무로 이제 그러니까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면 사업장에 근무를 안 하시는 경우는 무급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네, 일단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회사들이 우리 재택근무를 하는 것처럼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뭐 확진이 됐지만 그 자가격리 그러니까 확진이 됐지만 증상이 좀 경미하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재택근무를 하라라고 하고 급여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 유급으로 처리했으니 이것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또 해고 관련된 문의를 많이 하세요. 뭐 네. 물론 대부분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냥 나가라 이런 건 아니지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혹시 두 분 대표님도 이거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내가 해고를 해본 적이 없어. 그렇죠. 혹시 제가 파트타임이지만 너 당신 마음에 안 드니 내일 나오지 마 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바로 없고요. 네, 일단 이것도 법 적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으로 다루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하는 경우에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죠.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유가 정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법에서는 왜 이제 해고를 하는지 서면으로 알려주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면을 꼭 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서면이 만약에 사유는 정당한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것도 부당 해고가 됩니다. 5인 이상인 경우. 네, 그렇죠. 네,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30일 전에만 통보해 주시고 사유라든가 뭐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법에 나와 있는 걸 꼭 준수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만뒀으면 좋겠다. 단 유예 기간을 내가 한 30일 줄게. 네. 그때까지 일해도 돼 라고 했는데 만약에 뭐야 나 이런 소리 들어야 되나? 그럼 내일 당장 안 나왔어요. 네. 직원이 안 나오시는 거를 나오라고 강조할 방법은 없겠죠. 네, 없고 일단은 이 부분은 사실 대표님들이 가장 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하나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분들께서 갑자기 오늘 안 나오겠다. 그럼 이제 회사는 갑자기 이제 업무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이것을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방법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차들을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는 없는 건가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게 부당해고냐 아니냐로 일단 다툴 수가 있겠죠. 제가 5인 이상, 5인 미만 구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됐고 나가라 그냥 했다라고 하면은 부당해고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두 분이 잘 대화를 해서 그냥 여기서 그만하기로 하자. 라고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그건 부당해고가 아니고 합의해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황은 똑같을 수 있는데 직원분과 잘 대화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궁금합니다. 네. 네.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어 제 기억상 2010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똑같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여기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이나 5인
미만,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법 규정은 똑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약속한 근로시간, 우리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주에 일주 동안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네.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카페를 하시는데 직원분이 2년을 일했어요. 근데 네. 이분이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시는 네. 분이다라고 하면 2년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저는 다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여기 말 나온 김에 네, 우리 유급주휴 들어보셨죠? 우리 네. 40시간 근무를 하면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주 15시간 미만은 유급주휴일도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이제 연차 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퇴직금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네. 아, 네. 네네. 도움이 되셨다면? 네네. 퇴직연금을 요즘 많이 가입을 합니다. 네,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면 네, 산재보험료를 조금 적게 낼 수 있는 또 팁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비용 절감 상담도 하시나요? 네, 비용 절감이 아니라 이거 이제 팁을 드리면 이제 내 대표님들께서 그럼 그거 어떻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네. 네. 퇴직연금? 너무 들었어요? 들어는 놨는데 이래 봐. 은행에서 귀찮아하는 거. 그러니까 돈도 안 되는데 괜히 귀찮게 5월달에 다 모집이. 그래요? 네. 잘됐다. 나 우리 사무실 거 좀 해줘. 할 예정. 하나은행에 우리 전에 있던 직원을 해놨는데 네. 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제 문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문의하면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아. 돈도 안 되는데 귀찮게 존대하는 게 한다고. 아니라 모르죠. 직원들이 몰라서 그런가? 모르는 것도 있죠. 심지어는 네. B&I에 그쪽 일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도 별로 달가하잖아요. 리퍼럴로. 네, 그래서 귀찮아해. 아, 직원이 한 100명 되세요? 그럼 해드릴게요. 이런 거야 거의. 사실 저도 제 자문사가 최근에 이제 은행에 가입을 하겠다고 해서 저한테 서류를 보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안내를 안 했냐니까 은행에서 안내를 안 했대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걸 다 파란색으로 쳐놨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대표님들이 봐도 이 연금 규약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를 모른다라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신고를 이제 퇴직연금 규약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은행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그거 신고 어떻게 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어려우시면 제가 대리로 신고해 드릴게요. 대신에 그 근로자들 의견 받으신 서명지를 주셔야 됩니다. 서명지는 또 어떻게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복잡해요. 하시는. 생각보다 직원들 이제 입사할 때 퇴사할 때마다 네. 처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퇴직연금 관련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긴 하세요. 그래서 노무사님이 필요합니다. 네. 뭐든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네,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이래서 노무사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많은 전국에 카페 하시는 분들 노무사님 꼭 찾으십시오. 네. 네, 법무사님은 어떠셨어요? 네네네. 일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최고다. 제가 오늘 몰랐던 게 너무 많다는 걸 느끼면서 역시 전문가분들한테 각각의 일을 맡기는 게 가장 효율성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그 대표에서 나와주셔서 업무 끝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나와주셔서 대표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로 그 두 분이 나오셔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상세한 답변이 아닐 수 있겠지만 대표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